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건강생활 주치의선입니다. 오늘은 고지혈증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 전에 왜 당뇨와 고혈압 영상에서는 완치를 위한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지금 제목에 보시면 고지혈증은 완치라는 개념을 쓰지 않았죠. 콜레스테롤을 완전히 없애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적정량이 있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뭐 콜레스테롤 높은 게 좋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조금은 관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완치라는 개념 쓰지 않은 거예요. 완치가 없죠. 힘이 얼마나 세면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몸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세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세도 좋지 않고 너무 약해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없앤다, 치료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못 살던 시절에 힘을 내기 위해서 뭔가를 먹어야 됐고 찾아야겠다면 대부분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들이었어요. 그때는 콜레스테롤이 그만큼 부족했던 거죠. 먹어줬어야 되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죠. 최근 들어서 체중을 줄여준다는 유산균 관련된 것들도 방송을 통해서 보시게 될 텐데, 과거에는 살을 찌게 해주는 장내세균이 오히려 유익균이었겠죠. 못 먹어서 너무 말랐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유해균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 콜레스테롤은 그런 쪽으로 저는 많이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어떻게 상황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심장에 스텐트를 하신 분이라든지 당뇨가 있으시다든지 여러 가지 가족력상 혈관 질환에 대한 굉장한 걱정을 할 만큼 리스크,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콜레스테롤은 분명히 낮추셔야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에 있어서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낮게 낮추게 되면 이 콜레스테롤이 하고 있는 순기능 역시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도 안 해볼 수는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혈관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나쁜 놈이에요. 실제로 순환기내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낮아서 불편한 것이 콜레스테롤이고, 실제로 콜레스테롤은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호르몬이 잘 돌아야만 젊고 건강하고 밝게 살 수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한 호르몬을 만드는 콜레스테롤이 떨어져 버리면 요즘 가끔씩 하시는 말로 메가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건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긴 한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요, 국내의 그 대학병원 두 곳에서 콜레스테롤 관련된 통계를 내봤는데요. 콜레스테롤이 한 230에서 250 정도, 그러니까 높은 거죠. 약간 많이 높은 건 아니지만 약간 높은 분들이 오히려 장수하더라라는 그런 통계 논문을 냈어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럼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좋은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맞는 수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았기 때문에 오래 사신 게 아니라, 오래 사신 분들 중에서 약간 높은 콜레스테롤조차도 자기의 젊음과 건강을 위해서 잘 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완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거를 이제 접근을 하냐면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혈관 관련된 어떤 위험도가 높은 질환들의 변이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금 더 낮추기 위한 방법들을 쓰게 되고요. 그러한 리스크가 적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더욱이 실제로 정통의학적으로 봐도 콜레스테롤 약을 쓰는 데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 요인이 없는 사람, 1개인 사람, 2개인 사람, 3개 이상인 사람, 많은 사람,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텐트가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여기에 따라서 약물 처방의 수치가 달라져요. 언제부터 약을 쓸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조건이 있듯이 유전적인 요인을 한번 봐서 이분이 혈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고지혈증과 관련된 약물 투여를 할 경우에는 슬프지만 우리 젊음을 또 유지해주고 심장에 좋은 코엔자임 Q10이라는 영양소를 만드는 회로가 한 30% 전후가 막히게 돼요. 그래서
정말 쓰여지는 코엔자임 Q10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꼭 코엔자임 Q10을 같이 복용하실 것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주 젊은 분들 제외하고요. 보통 코엔자임 Q10을 저희가 한 40대까지는 무난하게 만들고요. 40이 넘으면서 코엔자임 Q10이 감소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 60대가 되면 절반 정도 남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고지혈증 약을 드실 때 꼭 코엔자임 Q10을 드시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싶지 않은 분들은 왜 폴리코사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이 되고요.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메가3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고지혈증에 대한 판단, 치료의 기준, 앞으로의 어떻게 해나가실 거에 대한 방법들은 그 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된다는 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기능의학적 접근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낮은 거는 혈관 입장에서는 좋습니다만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너무 낮추게 되면 사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단순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지혈증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그 사람에게 콜레스테롤 관리를 어디까지 할 건지, 그 다음에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를 권해드려야 되는 기능의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요. 정통의학적으로는 단순하죠. 수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바로 이 고지혈증 또는 콜레스테롤 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의외로 혈압당뇨만큼이나 이 콜레스테롤 관련된 상담들을 하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은 좀 이야기가 좀 두서없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하겠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죽일 놈은 아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조절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것만 오늘 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의 주치의와 의논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